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가요. 오늘은 이제 등기의 추정력을 할 차례죠. 강의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강의는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도 다 그렇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효력이죠.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종국 등기하고 무슨 등기가 있냐? 보전 등기로 나눠지죠. 등기는요. 그래서 이 종국 등기는 어떻게 되죠? 먼저 권리 변동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왜 매매 계약을 하고 왜 등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소유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이렇게요. 2번 대항적이죠. 아주 중요하죠. 등기가요. 그럼 대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은 채권이죠.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이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제3자에게도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대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떤 공적인 장부가 있어야, 공적인 어떤 신뢰감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등기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뭐가 있다? 등기의 내용대로 그러한 권리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항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채권은 두 사람 간의 관계니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등기된 내용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자, 순위가 확정되죠. 그리고 우리가 등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죠? 표제부는 표시번호로 갔는데 갑구하고 을구는 뭐라고 하죠? 순위번호로 가는 거잖아요. 순위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순위가 확정이 되는 효력이 있고요. 그래서 동구는 뭐란다? 같은 구죠. 갑구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별구죠. 갑구하고 을구는요. 누가 먼저 했느냐? 접수번호.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서에 따르죠. 그래서 2의 1 그러면 2번이다 이 말이죠. 부기등기가요. 그 다음에 회복등기는요. 회복등기라고 해서 종전등기죠.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는 종전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본등기는 가등기예요. 아까 했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임차권 등기 명의한 등기죠. 이럴 때는요. 우리는요. 대항력을 취득한 일자죠.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차권 등기 명의한 등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 가서 보면 우리가 또 한 번 배울 거예요. 그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이런 것들 다 기록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 일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부기등기 사고하는요. 선후에 따라서 다르죠. 2의 1, 2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이죠. 이것은 뭐냐면 후순위 저지력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등기가 3번 등기가 무효인 등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3번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후순위 저지력 이렇게 점유적력이죠. 사실 이것은 되게 웃긴 말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있죠. 이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하고 점유를 해가지고 각각 점유와 등기가 각각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 이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부 취득시효도 점유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도 돼 있으면 각각 10년 해가지고 10년, 등기 10년, 점유 10년 각각 10년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등기부는 10년이다. 왜 그랬느냐. 점유로 10년이고 등기로 10년이니까 이 등기의 10년이 곧 점유의 10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몇 년이다? 20년이다. 각각 10년, 10년이니까 20년이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도 점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당히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죠. 중요하죠. 등기의 추정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 확정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암기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등기에서는 대항적 효력이죠. 그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것이 점유하고 다른 것이.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동사이잖아요. 프로젝트 이거요. 포인터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누가 소유자라고 누가 쓰여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이걸 넘긴단 말이죠. 그럼 을이 이걸 갑한테 넘겨받았어도 같이 이게 지금 정말로 갑한테 넘겨받은 물건인지 아닌지 지구상에는 똑같은 물건도 많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죠. 갑하고 을간 두 사람 간에는 이 양수인, 이 인도받은 양수인이요. 자기가 갑한테 넘겨받았다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를 어떡하죠? 등기를 순위 번호에서 딱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1번 갑에서 2번 을로 이렇게 순위 번호에서 갑에서 을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요 병으로 이렇게 딱 등기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등기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또 뭘 한다? 우리가 서류심사, 형식적 심사,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은 등기관이 등기 서류를 잘 심사해서 등기관이 어떤 등기 절차에서 등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병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병은요, 을한테도 자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하고 다르다? 점유의 추정력하고 약간 다른 것이다. 점유는 공시 방법이 불완전하지만 등기는 공시 방법이 완전한 편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보존 등기는요, 순위 보존 효력 가등기죠. 그 다음에 집행 보존 효력, 뭐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등기의 추정력인데요. 여러분 이거 봐봐. 먼저 여러분 추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기서 자, 1번 갑이죠. 2번 지금 을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추정된다. 이 말은 뭐냐? 추정된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을의 등기가 만약에 추정된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로 본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이것은 갑이 증명을 해. 갑이 뭐라고 증명을 하냐? 을로 등기는 무효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추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추정이 안 된다. 을의 등기는 추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등기를 가져왔는지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 추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추정이 된다는 말하고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을을 현재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이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갑이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 안 되면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증명을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추정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자, 등기의 추정력에서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우리가요, 왜 적법이라고 하죠? 등기관이 등기 서류를 심사해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적법한 등기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권리 상태, 이 권리 상태를 말한다. 실체 관계라고 하죠. 실체 관계. 실체 관계가 권리 상태죠. 실체 관계를 공시한다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 뭐 하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우리가 추정된다 말은 추정된다. 방금 내가 누가 얘기했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추정된다 그러면 을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는 갑이, 즉 부인하는 자. 누구죠? 갑이죠? 갑이 증명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왜? 을의 등기는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하니까. 그러니까 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을의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을이 증명한 것이 아니고 그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여기서는 갑이 증명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아닌데요. 감정평가 사실 한번 나서 명문의 규정이 있냐 없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의 추정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추정의 물적법인데요. 잘 봐.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내가요. 여러분 그 강의 그림 숫보기 있죠. 숫보기에 보면 추정력이라는 것이 이런 박스에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숫보기에 몇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냐면 숫보기에 7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박스를 보면 사실 이 박스만 딱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원래는 학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것은 칠판에다 분필로 이런 것들이다 하고 쭉 쓰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면상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그냥 말로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글로서 다시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만 딱 보면 되냐. 여러분요, 78페이지 나와 있는 숫보기요. 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딱 기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여기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물적 범위를 보기 전에 뭘 하냐.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하죠? 자, 1번 이렇게 갑의 등기를 하죠. 갑.
이것을 보존 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을한테요. 3번 이렇게 병한테 등기하죠. 이렇게 가는 것을 무슨 등기다? 이것을 이전 등기다. 이렇게. 이걸 보존 등기고 이걸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것을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봐봐. 또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갑의 보존 등기가 무효면 모든 등기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도 다 등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단추가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존 등기는 추정하는 것. 즉,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보존 등기가. 이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주 약해. 그래서 누군가가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크리스탈 같다. 누군가가 딱 손에 놔버리죠? 바닥에 딱 떨어지면 깨지는 거. 그 정도의 추정력만 인정을 해. 지금 잡고 있는 정도? 이걸 놓으면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등기가 적법 유효하면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죠? 보존에서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계약서. 계약서가요, 진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요. 등기 절차가요, 뭐가 된다? 적법해야 돼.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해야 되고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돼. 계약서가 진정하고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전 등기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계속 암기를 해. 여러분요, 첫 번째 보존 등기는 뭐냐? 보존 등기는 신축은 갑을 했어. 신축은 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정받았다. 사정이라는 것은 누가 소유자라고, 누구가 어떻다고 해서 소유자라고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조사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소유자는 갑이다. 그 국가가 조사했더니 소유자가 갑이야. 그래서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정은 갑인데 등기는, 보존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했는지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을이 뭐라 하냐? 나는 신축한 갑한테 이걸 사서 내가 등기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두 생략 등기죠.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나는 그것을 판 적이 없는데 을한테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으니까 을 스스로가 자기가 갑한테 샀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자, 다시. 여러분, 보존 등기. 여러분, 보존 등기를 딱 암기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보존 등기. 갑이 신축을 했다. 갑이 사장을 받았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을이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런데 을이 뭐라고 하냐? 갑이 신축한 거를 자기가 사서 자기가 등기를 했다고 그래. 그런데 갑한테 물어보니 뭐라고 한다? 나는 매도한 적이 없다고 그래. 부인해. 그러면 을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증명을 하느냐? 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돼. 을을 뭐라고 한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등기 명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세 가지.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 이 말이죠. 부인한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두 번째. 자, 지금 보존 등기 했죠? 보존 등기 세 가지. 암기. 다시.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이 등기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세 가지. 그럼 무조건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 또는요, 여기 뭐냐면 등기 절차.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전 등기니까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딱 두 가지. 여러분 그 숙복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해. 여러분 이전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 계약을 원인행위라죠. 원인행위.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등기 원인이란 말이 나와. 등기 원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이전 등기일 때 필요한 거잖아요. 보존 등기일 때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다, 뭐 당사자 간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이전 등기고, 이전 등기란 말이 딱 나오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마디가 있나 봐. 그 두 마디가 있으면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지금 얘기했죠? 무조건 있다고. 자,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한 사실을 부인해. 세 가지.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여러분,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뭐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요,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땅을 샀는데 갑이 땅을 팔고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할래야 등기할 수 없잖아요. 공동신청주의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20년 지났단 말이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좋은 데 사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있을 수가 없는데 국가가 보통 한 10년, 이번에는 한 15년 만에 나왔죠.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9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했으나 어떤 이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번에는 등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신고를 하게 되면. 알겠죠? 이렇게 특별조치법을 하면 이 특별조치법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란다? 그 마을 주민들이 보증을 서주죠. 보증서. 이 보증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소관청에 가죠. 알죠? 군청이라든가 구청에 가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 것이라고 맞다고 확인서를 써죠. 그럼 이 확인서를 들고 어디로 간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증서가 위조가 됐거나 확인서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특별조치법은 딱 하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추정력이 없다? 딱 하나. 알죠?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무효이거나 또는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것이 명확해.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이 등기도 추정력이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법의 대원칙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됐거나 이전 등기가 이미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먼저 이걸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을 먼저 암기하고 지금부터 이제 보면서 무조건 공부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럼 봐봐요. 등기 명의자는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는 우리는 등기관이 국가기관이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당연히 추정이 되죠. 2번은요. 자, 미성년자죠.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자기 아버지 친권자한테 부동산을 증여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해 상반행위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한테는 유리하고 아들한테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 특별한 대리인. 그래서 법원에다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 특별대리인이 자기 친권자하고 계약을 해. 증여계약을. 그런데 어떤 이유로 미성년자 갑에서 자기 아버지 을 앞으로 증여했다. 증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전 등기 아니에요.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말했죠. 보존 등기는 세 가지. 뭐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의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추정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아무리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여기 증여라는 그 자체가, 증여는 계약이니까 등기 원인, 다른 말로 이전 등기죠.
아들에서 아버지 앞으로 이전 등기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요, 농지 분배 절차가 상환 완료가 되죠? 상환 완료라면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가 상환 완료 원인으로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뭐 농지 분배가 뭐가 필요 없어.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현 등기 명인이 전 등기 명인의 대리다. 이런 봐봐요. 현 등기 명인은 을이죠. 전 등기 명인은 갑이죠. 그럼 이것은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아니에요. 그런데 전 등기 명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런 것은 다 이러면 속임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 등기, 현 등기 그러면 무조건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못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두 개 빼고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럼 이건 달라.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전 등기가 관한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인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그럼 말소 회복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말소 당시 등기 명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환매죠. 환매를 보면 환매 특약이 뭐 부동산은 뭐 5년으로 돼 있고요. 환매 대금 뭐 5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년에 5억으로 환매 특약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우리 뭐란다?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기재 내용대로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됐다고 만천하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은 뭐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우리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 종된 권리잖아요. 채권이 없다? 저당권도 없는 것이고 채권이 있다? 저당권도 있는 것이죠. 알겠죠? 부종성이잖아요. 그래서 추정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요. 인적 범위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 소유권 무슨 등기죠? 이전 등기. 보지 마. 이전 등기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전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추정 효과는 등기 내용이란 뭐죠? 등기부 봤더니요. 전세권은 1억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1억으로 돼 있어. 그러면 2억이 지금 또 뭐죠? 빚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이 집을 샀어. 그럼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안 되죠.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있죠. 과실이 있다. 등기된 부동산이죠. 이러면 등기된 부동산 여기 이 민법 200조죠. 200조는 점유의 추정력이죠. 우리는 부동산의 공시원금은 등기고 동산의 공시원금은 점유예요.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200조 보면 점유물에 대해서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해당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배제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죠. 여러분 가등기죠.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죠. 보존 등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자 이제부터는 봐봐. 맨 위가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돼 있죠.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이게 뭐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세 가지. 그러면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알겠죠? 자,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즉 원시 취득자가 뭐죠?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는 갑인 거예요. 갑이다? 그러면 깨어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이 말이에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을이잖아요. 신축은 누구다? 갑이잖아요.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만 바꾼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사정을 받았다. 사정받은 사람은 갑인데요. 보존 등기 명의는 누구죠? 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 지금 나왔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을이죠.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양도 사실을 부인해. 갑이 부인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요. 그래서 부인한 경우 이런 것은 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행사되므로 진실성이 보존되지 않는다. 왜요?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죠.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가 어떻게 변동되냐는 진실성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이유를 써놓은 것이고, 자,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딱 두 가지. 알겠죠? 자,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죠. 전 소유자 사망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사자명이죠. 사자명의의 등기. 이런 봐봐. 죽은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등기하나요? 안 되죠. 물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할 때는 유효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 소유자가 봐봐. 허무인이다. 허무인이란 말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사망 후란 말은 사자명이란 말이고 허무인. 이 두 가지도 추정력이 없죠. 그 다음에 전 소유자 아닌 자 행위로 등기됐으면 명백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 자체, 기재 자체에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부상 공유 지분, 여기요. 이 두 가지를 안 봐도 되지만 여기는 또 봐야 되겠죠. 공유 지분이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여러분 공유란 말이 뭐예요? 공유는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죠?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한 개의 소유권이 각각 얼마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요. 한 개의 소유권이 3분의 1씩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공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 이렇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유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반드시 1이 돼야 돼. 3분의 3이죠? 3분의 3은 반드시 1이 돼야 돼. 한 개의 소유권. 그런데요. 지분을 다 더했더니 3분의 4인 거예요.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1.333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유권은 한 개가 돼야지 한 개가 초과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면 이 등기는 무효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죠. 여기가 건물주로 등재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왜 만드는 거죠?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시유지예요. 서울시죠. 서울시 시유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A가요.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 줄 알아야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는 대집행을 하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과징금 처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것은 이 건물주를 소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건물주로 등재됐다고 해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하고 여기 두 개. 사자명의, 허무인 안 된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등기해요? 가공의 인물, 세상에 있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 거짓말 이름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망 후 허무인 안 되죠.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의 건물주로 등재되어 있죠. 그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것은 뭐냐? 아무리 건물주로 등재되어 있어서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권리자로 인정하려면 등기부 갑구와 등기부 을구에 등록이 돼 있어. 등재가 돼 있어야 되죠. 갑구 을구가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고 여기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이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추정됐을 때요. 자,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요. 여기 보면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이 뭐죠? 등기 원인 계약이죠. 계약이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죠. 이 계약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필요 없어. 우리가 보면 다르게 주장했네? 그럼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무조건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마디만 없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이 다른 원인. 등기부상 기재된 원인은 매매인데요. 원인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이라고 했죠. 다른 원인이 증여로 취득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는 한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그러면 여기는 이전 등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럼 원인이란 말, 등기 원인이란 말이 뭐예요? 계약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 등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지분 이전이죠. 지분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전 등기에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 대장 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무허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본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장을 기초로 해서 뭘 한다?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유 토지로 추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 등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보존 등기할 때는 보통 그렇죠. 알겠죠?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로 보고 등기부를 만들 때 보존 등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존 등기할 때는 보통 의미가 있죠. 자, 미음은요, 멸실 회복 등기죠. 여러분, 멸실 회복이 뭐예요? 멸실 등기는 뭐냐? 그것은 등기가요. 아니요, 부동산이 3층짜리 건물이 아예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죠. 그리고 등기부를 폐쇄한다고 그랬죠? 멸실 회복 등기란 건 뭐냐? 옛날에 종이 등기부였을 때 종이 등기부인데 이 등기부가 화재로 인해서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멸실 회복이라고 그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멸실 회복이 아니고 지금은 전산 등기부인데 예전에는 종이 등기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등기부가 뭐죠? 수재라든가 화재로 물에 잠기거나 불타버릴 수 있죠. 그럼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멸실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접수 연원료 같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다 불탔는데 등기관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겠냐고요. 바인드가 이 정도 두꺼운 것을 수백 개가 있는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등기관도 자기가 최대한 알아볼 만큼 알아봐서 소유자가 누구라고 등기부를 다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수 연원이라든가 그 등기원이라든가 어떻게 권리가 변동이 누구누구로 권리가 변동되는가 이런 것을 다 모르니까 그냥 불명이라고 썼다면 불명. 잘 모르겠다 그것은. 그런데 현재 소유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병이더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도 적법하게 추정한다 이 말이죠. 오직 등기관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알아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B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기 보면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잖아요. 허가구역에 뭐가 필요 없어? 이것이 이전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 했겠죠. 그냥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란 말은 이렇게 이전 등기라고 쓰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전 등기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등기 원인이다. 이런 말이 있다. 등기 원인이다. 알겠죠? 이런 말이 있어도 뭐로 보는 것이다? 그건 이전 등기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경매죠. 경매각 허가 결정에서 원래 경매를 당한 사람이 갑인데요.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을이란 말이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적법한 경매가 있는 곳으로 보는 거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더 이상 잊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자, 특별조치법이죠. 여러분, 특별조치법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가 뭐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이면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여기 봐봐. 이러면요,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 우리 말했죠? 아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에서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아까 우리 없다겠죠? 그럼 보존 등기일 때. 그런데 여기는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 다음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이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보존 등기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럼 원래는 보존 등기니까 추정력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냥 보존 등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보존 등기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앞에가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보증서가 위조됐다. 그 다음에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다.
그러면 위조됐다. 그럼 추정력이 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다. 등기가 우리가요.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일 경우 그다음에요. 여기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 기초로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 말이죠. 이 것은.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거나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딱 암기하면 되겠죠. 알겠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무효이다. 그것 빼고는 무조건 다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보존 등기가 사정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등기됐다. 그러면 당연히 보존 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없지만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붙으면 그것은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자요,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요. 소유권, 여기 2020년 10월 20날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2월 3일, 최근이죠. 최근까지요. 한시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법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법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걸 한시법이라고 그래요. 한시법으로 개정 발효가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또 10년 정도 지나야지 할 거예요. 그러면 2032년 정도에 한 번 또 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조치법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등기에 관한 전부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혼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혼동은 잠깐이니까요. 잠깐 우리가 혼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혼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